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바로 케이팝 아이돌은 과연 노동자일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슈퍼스타인데 정작 법의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 엄청난 모순.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모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글로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의 경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니 세계적인 스타가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한희 씨의 사례가 케이팝 산업이 가진 어떤 법적인 사각지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세계적인 스타가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랬습니다. 한희 씨는 소속사의 직접적인 지위나 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아이돌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법적인 벽입니다. 법의 문턱이 이렇게 높으면 그럼 아이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서 아이돌들이 드디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이었죠.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움직임을 이끄는 건 그룹 틴탑 출신의 박민수 씨고요. 그를 중심으로 현직 아이돌 1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 중기위원장을 맡은 박민수 씨가 한 말이 이들의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지위 자체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다른 권리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그 절박함이 묻어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뭘 원하느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맨날 문제되는 그 불투명한 정산 문제, 또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망가지는 정신건강 문제, 끊임없는 악플이나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활동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까지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케이팝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근데 노동자로 인정받는 게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열쇠는요, 우리나라의 좀 복잡한 법 조항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우리나라 법에는 노동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의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노동조합법은 말 그대로 노조를 만들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랑 협상할 권리를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노동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줍니다. 뭐 쉽게 말해서 회사에 경제적으로 기대서 먹고 산다. 그러면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근로기준법은 개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기준이 엄청 깐깐해요. 바로 사용 종속관계라는 게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노조가 일단은 문턱이 낮은 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먼저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사용 종속관계라는 어려운 말이 아까 그 한희 씨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 정해주고 업무 내용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에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은 예술인들한테 이 잣대를 들이대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돌에 앞서서요, 정말 똑같은 싸움을 벌여서 결국 이겨낸 선배 예술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방송에 나오는 연기자들, 배우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길고 힘든 법정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방송사에서 출연료 협상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니까 배우 노조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마침내 대법원까지 가서 배우들이 승리한 거죠. 법원이 배우들도 노동자 맞다. 그러니까 단체로 협상을 권리를 보장해줘라 하고 딱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법원이 왜 배우들 편을 들어줬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세요. 방송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방송사가 연기를 지휘하고 감독했다. 출연료는 노동의 대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방송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어떠세요? 이 모든 게 꼭 지금 아이돌이랑 소속사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 판례가 지금 아이돌 노조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과는요, 그냥 아이돌 몇 명의 권리 문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진 K-팝 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만약에 노조 설립이 성공한다? 그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이돌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서 소속사와 대등한 위치에 서서 계약 조건이나 활동 환경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 단체 교섭권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이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몇몇 슈퍼스타 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문화평론가의 지적처럼 사실 대다수의 아이돌들은 힘이 없는 작은 기획사 소속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대신 목소리를 내줄 그런 조직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K-팝은 명실상부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 뒤에 있는 이런 그림자들을 외면한 채 과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아이돌들의 외침이 K-팝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